안녕하세요. 캐시킹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무려 22% 넘게 폭락 중인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시장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금이라도 금반지 팔아야 하냐, 골드바는 어디서 사냐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들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번 고점에 물리고 저점에 파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뒤늦게 뛰어들고 정작 가격이 싸지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죠. 하지만 진짜 투자자라면 지금처럼 아무도 관심 없을 때를 노려야 합니다. 오늘 금값이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아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약 4,200달러 선입니다. 올해 1월에 기록했던 역사적 최고가가 5,594달러였는데 거기서 딱 22%가 빠진 겁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22%라는 숫자가 얼핏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난 1월에 큰맘 먹고 1,000만원어치 금을 샀다면 지금 그게 780만원이 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220만원이 날아간 거죠.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패닉셀, 즉 공포에 질려 던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하락이 금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구조적 붕괴일까요?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일시적 조정일까요? 이걸 판단하려면 금값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는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값이 떨어진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거시경제의 세 가지 악재가 도미노처럼 연결되면서 금값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딱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유가 급등입니다. 지난 2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출길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WTI 원유 가격이 지난 3월에 배럴당 119.48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지금은 84달러 선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80달러대를 유지하면서 물가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유가 급등이 불러온 금리 인하 기대감 소멸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도 오르겠죠?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지난 4월까지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이제 시장은 오히려 올해 12월에 금리를 올릴 확률을 70%나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은 들고 있어도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면 굳이 금을 들고 있기보다 이자를 쏠쏠하게 주는 예금이나 채권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즉,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건 금값 상승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3단계는 AI 반도체로의 자금 이탈입니다. 안 그래도 악재가 겹쳤는데 지금 전 세계 돈이 전부 AI랑 반도체 주식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보다는 돈이 되는 성장 자산에 몰리는 국면인 거죠. 투자 시장에는 가장 많이 오른 자산에서 먼저 돈이 빠져나간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무려 245%나 폭등했던 금이 바로 그 타깃이 된 겁니다. 유가, 금리, 그리고 유동성.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금값을 사정없이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ACE KRX 금연물에서 1358억, 타이거 KRX 금연물에서 81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합치면 무려 2171억 원어치의 금을 개미들이 팔아치운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말까지만 해도 매달 수천억 원씩 금 시장으로 돈이 밀려 들어왔고 올해 2월에는 골드바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는데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거죠. 유가는 치솟고 주식시장은 AI로 날아가니까 금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패닉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공식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대규모로 던질 때가 오히려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2022년 본격적인 금리 인상 충격 때도 늘 개인이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공식이 그대로 통할지는 과거 패턴을 더 신중하게 대조해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11년 고점 이후에는 무려 37%가 폭락했고 원금을 회복하는 데만 7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2020년 고점 이후에는 22% 조정을 받고 2년 만에 회복했죠. 이번 상승장은 2022년 저점부터 최고가까지 무려 245%나 폭등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상승장 중에 가장 크게 오른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많이 오른 만큼 조정도 깊고 길어질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의 마이너스 22%가 2020년처럼 바닥일 수도 있지만 만약 2011년처럼 깊어진다면 마이너스 37%까지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지금이 무조건 바닥이라고 섣불리 단언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건 금의 실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세계금협회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금 수요는 전년 대비 2%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도 매년 엄청난 양의 금을 꾸준히 사모으고 있죠. 즉, 금의 가치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단기적인 대외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짓눌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견이 단기와 중장기로 딱 나뉩니다. 먼저 단기 전망을 보면 KB증권 오재영 연구원은 유가와 달러,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긴축 우려 때문에 금값이 한동안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심하면 온스당 3,000달러대 중반까지도 조정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가격에서 한 17%는 더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ING는 올해 금 연평균 가격을 4,150달러로 잡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앙은행들의 매입세가 금값의 하단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캐시킹의 관점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의 하락을 아주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흐름은 인정하되 온스당 4,000달러 부근을 1차 매수 타점으로 잡고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3,500달러 부근을 2차 분할 매수 타점으로 생각해서 모아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고 무리하기보다 좋은 가격이 올 때마다 천천히 나누어 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금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은 증권계좌에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KRX 금연물 ETF를 활용하는 겁니다. 실물 골드바를 사면 10%의 부가세도 내야 하고 보관도 불안하지만 ETF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죠. 국내 대표 상품으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 KRX 금연물과 미래에셋의 타이거, KRX 금연물이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차트 흐름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운용 수수료를 보면 타이거가 연 0.15%로 AC 0.19%보다 살짝 낮습니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타이거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럼 타이거 KRX 금연물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매매 가격을 짚어드릴게요. 먼저 현재 하락세가 1차로 멈출 만한 자리는 13,000원 부근입니다. 여기를 1차 관심 구간으로 두고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시장이 더 밀린다면 12,000원 전후를 2차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고 비중을 모아가기 좋습니다. 다만 최근 하락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10,000원대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합니다. 철저한 분할 매수와 본인만의 손절 기준은 필수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14,500원 부근을 시원하게 돌파해준다면 단기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급을 보면 6월 들어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고 있는 반면 기관들은 이 물량을 밑에서 저가 매수로 줍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라서 당분간 흔드는 변동성은 계속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는 자산입니다. 시세 차익만 노리고 전 재산을 몰빵하는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만 위험 대피용으로 담아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자산 배분입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 차분하게 숫자를 보면서 기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시킹이었습니다.